자, 우리 이번에 주제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주제예요. 말은 딱딱한데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국민한테 뭐 세금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경찰도 행정기관이니까 뭐 운전면허도 정지시키고 뭐 이런 조치들 하지. 근데 또 한편 우리가 행정기관에다가 뭐 신고도 하고, 뭐 결혼했다고 혼인신고도 하고, 애 낳았다고 출생신고도 하고, 뭐 이런 신고도 하고, 또 뭐 나 허가 내달라고 허가 신청도 하고, 응? 또 나 공무원 되고 싶다고 응시원서도 내고, 그죠? 그럼 우리 그 중에서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들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건 국가의 행정기관, 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조치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기서 뭐야? 우리 개인들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이지, 그거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게, 응?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공법행위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하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들이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다. 응?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공부한다? 우리 개인이 국가의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사인, 각종 그런 행위를 통틀어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응? 그렇게 알고, 그래서 공부할 거, 자, 뭐라 그랬어? 뭐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인이 하는 일체의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봐. 야, 무슨 효과를 생기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법적 효과. 아이고, 딱딱한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상의 권리 의무 이런 거 생기게 할 목적으로, 응?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행정을 둘러싼 관계에서 권리 의무 이런 거 생기게 할 목적으로 누가 해? 사인이, 즉 우리 개인이 하는 행위들, 이런 걸 통틀어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 칭한다는 거야. 응? 그 정도로 하고, 특성이란 데 가보면 특성 중에 특히 첫 번째 거, 행정행위하고 비교하는 거 있지? 그러면 아까 잠깐 행정행위란 말이 있었는데, 행정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응? 또 어떻게 할까? 행정행위란 건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고, 세금 부과, 영업정지 이런 거 시키는 것처럼 국민보다,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을 강제로 집행해서 뭐 의무부과 막 이런 조치들을 행정행위라고 하거든? 응? 세금 부과, 영업정지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에 따라 강제로 조치하는 거잖아. 그게 행정행위야. 봐. 그러면 행정행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 행정기관이.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하는 조치야. 근데 우리 개인들은 행정기관에 우월한 힘을 가지고 행정기관한테 뭐 나를 위해서 뭐 해줘! 이러고 강제로 뭐 할 수 없잖아. 오히려 약자 입장에서 이거 나 법이 정한 요건 가졌으니까 나한테 허가 내줘, 뭐 이렇게 법에서 신고하라고 돼 있으니까 또 신고서 내고, 그치? 이거는 개인들이 약자 입장에서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다가 뭐 신청하고 이러는 거지. 성격이 다르지. 응? 그래서 결국 이제 뭐야? 행정행위와 비교는 동그라미 1번은 공통점 얘기했어. 공통점도 얘기했지? 읽어보니까 다 뭐야?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 이런 거, 행정법적인 효과를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와 우리 개인이 국가행정기관에게 하는 행위, 공통점은 다 행정법적인 효과를 생기게 하려고 한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행위를 하는 거냐? 응? 그 다음에 그게 이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행해지는 건지, 그치? 그러니까 국가가 우월적 힘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행정행위인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그런 결과 그 1번 이하고 시험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해. 동그라미 2번. 이런 점 때문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좀 어려운 말이 있나? 사인이 하는 행위에는 국가행정기관이 강제로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들이 있어요. 거기 뭐 공정력, 뭐 확정력 이런 용어 나오지? 지금은 그거 몰라도 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개인들 사이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치자. 응? 나는 갚았어. 다 갚았어.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은 돈 자기는 받은 적 없대. 돈 갚으래. 싸움 났어. 나는 다 갚았다. 아니다.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돈 먼저 갚아놓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일단은 갚았다. 응? 그러니까 그 돈 다시 반환해 주라고 판결 내려달라. 이렇게 내가 소송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오히려 돈 받고자 하는 측에서 어떻게 돼? 걔가 소송을 내야지. 얘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갚고 있다. 응? 나는 갚았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재판에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면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이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싸워서 돌려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갚으면 되는 거야. 내가 지면. 근데 이거하고 비교봐. 세무서장이 너 언제까지 세금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안 내고 나 소송해서 싸워가지고 지면 내가 세금 내겠다. 이렇게 될까? 그거 안 되거든. 세금 언제까지 내라 하고 세금부과 조치가 나오면 우리 아까 배운 논리에 따르면 세금부과 조치가 아주 위법이 중대명부에서 무효라면 처음부터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로 인정되는 건 아주 예외적이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위법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어도 세금부과 조치가 위법이 있다 그래도 일단은 내야 돼. 내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놓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돼. 세금 모두치는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해달라. 그리고 낸 세금 반환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싸워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응? 세금부가 취소를 받아내야 되고. 좀 다르단 말이야. 개인 간의 관계하고. 그지? 그런 점 얘기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이제 국민한테 법 집행해서 뭐 이렇게 세금 부과한 조치 이런 거는 거기에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상대방 국민이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복종을 먼저 해야 된다. 복종을 하도록 요구하는 힘이 국가기관이 한 행위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한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좀 생소한 용어로 불러요. 응? 그런 건데 그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하는 조치에는 특별한 효력들이 있는데 개인이 국가기관에 하는 행위는 그런 효력들 인정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 네, 그거 잘 알아두고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류 가보면 이제 행위의 효과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서 무슨 용어가 나냐면 뭐 자체 완성적 또는 자기 완결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정 요건적 또는 행위 요건적 이런 단어를 쓰죠. 아주 그냥 깊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자, 뭐 어떤 점을 얘기해 놓은 거냐면 자, 내가 행정기관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출생신고 같은 걸 출생신고 해야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우리 애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하라고 법이 의무로 정해놨어요. 왜 의무로 정해놨을까? 왜 출생신고 하라 그럴까? 그리고 제때 출생신고 애 낳으면 30일 안에 출생신고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제때 안 하면 뭐 소위 이제 과태료라고 해서 뭐 하여튼 돈 내야 돼. 벌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네. 그럼 왜 그 법으로다가 그렇게 국가에게 제때 신고하라고 의무로 정해놨을까? 왜 그래놨을까? 아니 국가는 생각을 해보자. 한 달에 아니면 뭐 1년에 애가 몇 명이나 태어나는지, 응? 신생아가. 그걸 알아야. 애가 1년에 이렇게 태어나면 얘네들이 유치원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될 것인지, 응? 얘네들이 또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가 부족하진 않은지, 응? 만약에 출생률이 팍팍 떨어져서 무슨 아이고 학교를 더 질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응? 그럼 그것만 강의돼? 앞으로 예상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교사를 더 양성해서 교사를 더 채용해야 될지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 정보를 파악해야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잖아.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보 파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애 낳으면 제때 출생신고를 해라 하고 의무로 정해놓은 거야. 정보 파악을 위해서. 그러면 자 무슨 예를 출생신고를 되는데 국민들은 출생신고해라. 그러면 국민은 출생신고서 양식이 있어. 거기다가 뭐 기재사항 다 적고 병원에 그 출생
그 사실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거 병원 가서 떼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내면 그걸로 신고 의무 끝. 개인이 법대로 신고하라고 의무 이행해서 그대로만 갖다 제출하면 그걸로 개인의 행위로 모든 의무가 끝난 거. 응? 행정기관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거. 개인의 행위, 그게 자기 완성 자체다. 개인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 응? 요건 갖춰서 행해지게만 하면. 행정기관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그런 경우를 자체완성적 행위, 자기완성적 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응? 자, 반면에 이건 어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야, 내가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에다가 응시원서를 제출했어. 그 요건 다 갖춰서 제출했어. 그러면 입학 원서만 제출하면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발생한 거야? 아니지. 응? 뭐가 있어야 돼? 서울대학교 총장이 입학 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근데 서울대학교 총장이 입학 허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 입학원서 신청, 제출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나의 입학원서 제출 신청은 그 제출만으로 서울대학교 학생의, 국립대학교 학생의 신분을 갖는 게 아니야. 서울대 총장이 입학 허가 조치가 있기 위해 먼저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야. 그렇지. 개인의 행위만 갖고는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자 술집 하고 싶어 해. 그럼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된대. 시군구청장한테 어디에 무슨 술집 영업하고 싶다 해서 법이 정한 요건 갖춰서 허가 신청서를 내고 관련 서류 첨부해서 내야 돼. 그럼 허가 신청서만 내면 나 이제 영업 허가 된 거야? 영업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허가 신청서를 내고 행정기관이 검토해서 허가 내주는 조치가 나와야 이제 영업 금지가 풀려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렇다면 나의 신청 행위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행위지. 그런 경우는 그 두 번째로 행정 요건적인 개인들의 행위, 응? 행위 요건적인 행위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했으면 됐어요. 꼭 암기 안 해도 돼. 응? 그러면 자 시험에 이제 중요한 거, 그 밑에가 이제 적용 법규라고 하는 거야. 거기가 중요 부분. 여기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 주제로 문제 출제되면 늘 나오는 데가 이제 적용 법규라고 하는 파트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거야.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제일 흔한 게 뭐 신고하고 신청하고 이런 게 이제 개인들이 하는 행정기관 하는 행위의 대부분이지. 뭐 투표하는 행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건 가끔씩 하는 거니까. 근데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신고하는 행위 어떻게 해야 된다? 한 가지 하나의 법에서 통일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응? 그러면 뭐냐면 각각의 법마다 제각각 정해놨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어디로 이사 가면 뭐 해야 되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런 거 하지? 그럼 주민등록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놨어. 출생신고 애 낳았다? 그러면 그거는 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데서 옛날은 호적법인데 이제 호적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런 제도가 호적제도라는 건 옛날 다 남자 중심으로 이제 이 가족 관계를 쭉 했던데 이건 오늘날 세상에 안 맞다. 남녀평등 시대에. 그죠? 그래서 호적제도라는 게 없어졌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제도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남녀평등으로 해서 나옵니다. 응? 근데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어떻게 하라고 또 정해놨고, 그죠? 이런 식으로 통일된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통일된 하나의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놓은 법이 없대. 각각의 법마다 관련해서 따로따로 정해놨다. 이런 건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줄에 밑줄 시작머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일반법이 없다는 말은 통일된 법이 없다는 말이야. 응? 응? 하나의 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은 없다. 응?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 이 법 저 법에서 제각각 규정해 놨다. 그런 얘기죠. 응? 그리고 또 개인이 행정기관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규정이 이제 많은 이 법들에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은 돼 있는데 또 빠져 있는 것들도 있어. 없는 것들도 있어. 그러면 마지막 줄에 뭐 있어? 응? 민법의 규정을 민법에는 이제 개인들끼리의 행위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 관한 규정도 우리 개인과 국가 기관 간에 개인이 하는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응? 그러니까 핵심은 민법의 개인들 간의 행위에 관해서 정해놓은 규정도 우리 개인들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에 특별히 정해놓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으면 그런 규정도 갖다가 거기에 그걸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논점들이 나옵니다. 개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뭐 나왔냐면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의사능력이란 행위능력이란 뭐냐 이거는 시험에 안 물어봐. 응? 그건 법학에서 당연하게 기초 개념이야. 그건 뭐냐 의사능력은 이렇게 생각하자.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리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행동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하는 상태를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라 그래. 쉽게 말하면 제정신인 상태에서 뭔가 행동하는 거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그럼 어떤 때 의사 능력이 있어? 사리 판단 의사 능력은 사리 판단 능력 정도로 이해하고 응? 그러면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는 어느 상태, 어떤 때일까? 생각을 해봐. 어떤 때, 그치, 술 먹고 아니면, 이죠, 제정신 맛이 갔을 때.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사리 판단 능력이 없을까? 응? 그치? 아주 깐난해. 응? 그치? 응. 글쎄 뭐, 아주 깐난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찔러. 그럴 수도 있잖아. 응? 그죠? 집안에서, 응? 뭐 과일 깎고 뭐 했는데 깐난해 아무것도 모르고 칼 들고 막, 어? 또 TV에서 봤어. 뭐 막 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과도 들고 막 찌르듯이, 어? 자, 아주 깐난해. 아니면 또, 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애 마약 먹고 제정신 아니야. 응? 그죠? 이런 경우가 뭐야?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또 아주 누군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땅속에 파묻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협박에 의해서 제정신 아닌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 하여튼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에 있어서 핵심은 첫째 줄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무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거는 개인들 간의 행위도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행위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행위다.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다. 그러면 그건 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무효. 응?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행위 능력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 무능력 이런 얘기를 한다. 그죠? 요새는 이제 그걸 또 용어를 바꿔갖고 제한 능력이라는 말로 부르긴 하는데 그 신경 쓰지 마. 네, 그냥 설명만 들어봐. 오히려 옛날 용어가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게 돼.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사리 판단 능력이 있어. 사리 판단 능력이 있더라도 좀 미숙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응? 예를 들면 야 우리가 한 중학교 학생 정도 되면 뭔가 어느 정도 사리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 의사 능력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응? 미숙해. 함부로 막 계약서에 제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계약서에 사인 이랬다가 덜컥 그죠? 평생을 뭐 노예로 사는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이라는 거는 사리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아주 심하면 독자적으로 유효한 계약 같은 걸 맺을 수 있는 능력이야. 응? 그게 행위 능력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성인이 되면 우리가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봐. 응?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형적으로 미성년자라든지 응? 그치? 우리나라 미성년자 몇 살이야? 만 19세 미만 19세가 안 된 자들이 미성년자야. 그 미성년자는 아주 어린 애들 빼고 사리 판단 능력은 있다고 할 수 있어도 아직 미숙함이 많아서 행위 능력은 없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계약서에 막 함부로 독자적으로 사인하거나 막 이런 거 이거 잘 모르고 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효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돼. 보호자 동의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그게 계약서에 사인한 게 효력이 유지되려면 있으려면 보호자가 부모 같은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그 계약이 유효해. 그럼 보호자도 우리 애가 미성년자인데 잘 모르고 사인했다. 보호자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경험이 많지 않은 미숙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행위 능력 없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그 행위 무능력자 제도라 그래. 응? 그래서 원래 우리 예전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법으로 우리 세 사람의 경우를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단독으로 하되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숙하니까 계약을 맺는 상대방 측에서 잘 주의하면서 계약해라.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었다? 언제든 취소될 수 있고 그게 유효하고 인정이 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라. 상대방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럼 미성년자 그렇고 또 이런 사람 있지. 가끔씩 정신이 나갔다가 또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 이제 가족들이 법원에다 신청. 그래서 얘는 가끔가다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도 있다. 응? 그래서 뭐 의사의 감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런 사람은 이제 옛날 용어로 하면 이건 그냥 설명만 들어 한정치산자라고 이제 그런 용어가 쓰였어요. 일본식 용어를 써서 그거는 이따금씩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인데 온전치 않으니까 그걸 정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다 옛날로 하면 호적에다가 다 이제 기재해 놓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사람 그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계약 맺을 수 있잖아. 응?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집을 다 이 사람한테 공짜로 다 넘겨주네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항상 보호자가 지정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런 거야. 자 그렇다면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 아까 민법에서 보면 개인들 간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행정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똑같이 인정해.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뭔가 뭐 신청서에 뭐 사인하고 뭐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예외가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원칙은 민법에서와 같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행하는 법에서는 따로 민법과 다르게 특별한 규정을 둬서 그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했더라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앞에 두 줄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 민법과 다르게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두고 있는 경우에 그게 특별한 규정이 바로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했어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법 두 개 예를 들었지? 우편법하고 도로교통법. 응? 그 외울 건 아니야. 그 보면은 우편법에 보면 우리 미성년자도 편지 보내고 받고 뭐 하잖아. 그럼 보호자 동의 없이 편지 보냈다. 그거 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아니야. 그대로 유효한 거로 인정한다고. 그런 규정을 둔 거지. 응?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그 무능력자가 행위 무능력자만 하는데 그 무능력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뭐 우편물 보내고 받고 했더라도 그대로 유효한 거로 한다는 거지. 또 그 밑에 보면 아까 미성년자 나이가 몇 살이라 했어? 만 19살 미만이 미성년자야. 만 19살이면 미성년자 아니야. 성년자야. 응? 그러면 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보니까 우리 운전면허 몇 살부터 딸 수 있어? 응? 법으로 정해서 운전면허 딸 수 있는 나이. 근데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 있지? 오토바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부르는데 법에서는 우리 소형 오토바이 125cc 이하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살부터 딸 수 있고 자동차 면허 있지?
자동차 면허는 만 18살 돼야 딸 수 있어요. 18세 미만은 면허 딸 수 없게 돼 있잖아. 자동차 운전면허. 그지? 그럼 생각해보자. 중학교 3학년 뭐 15살짜리가 있다. 응? 아니야. 15살, 만 16살이라고 치자. 만 16살. 뭐 고등학교 1학년이 있다. 근데 이 오토바이 타고 싶어 해. 응? 근데 오토바이 위험하잖아. 부모는 절대 안 돼. 근데 얘 부모 몰래 가서 뭐야? 만 16살인데 자기 오토바이 운전면허 따겠다고 면허 신청. 응? 그 면허 발급. 학교에서 면허 발급돼서 부모가 난리쳐. 아니 얘는 부모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고 그러면 이거 면허를 내주는 게 어딨냐? 말이 돼? 안 되지. 왜냐면 법에서 만 16세 이상이면 그대로 면허 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부모 동의 없어도. 응? 예를 든 거야. 이거 외우려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 뭐의 예야? 동그라미 2번에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는 행위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우리 행정관계에서는 꽤 많다. 이 점을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 한 줄 보면 대리라는 뜻은 간단히 하면 내가 해야 될 행위를 타인이 대신하는 거지. 그게 대리야.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가능할까? 야 저기 뭐야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나 바빠서 못 가겠다. 응? 내 대신에 가서 그 좀 몇 번 찍어줘. 내 친구한테. 가능할까? 대리시키는 거 가능할까? 그거는 안 되겠지. 곤란하지, 그지? 근데 이런 건 어떨까? 내가 세금 또 뭐 할까? 여러분들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하는 거 있지? 그 본인이 꼭 이 사람 다 인터넷으로 입력해야 돼.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하거든?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다 막히지. 근데 나 응시원서 못 냈어. 이건 오늘 마감인데. 나 근데 컴퓨터 쓸 수 없는데 와 있어. 친구한테. 야, 내 이름 이게 좀 응시원서 신청 좀 해줘. 대신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대리가 허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다면 시험은 한 줄. 동그라미 1번. 뭐야? 대리가 법에 의해서 금지된다든지 행위의 성질 때문에 타인더러 자기 행위 대신 못 시키게 하는 게 대리 못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요게 한 줄이야. 대리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많다. 그렇죠? 그게 특성이라고 행정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행위의 형식.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뭔가 신청하고 신고하고 거의 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다 뭐 기재해서 양식 문서가 있잖아. 뭐 일정한 상황 기재한 문서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말로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거의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게 돼 있는 게 보통이다라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말하면 되지? 네, 넘어가세요. 그거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행정기관에 허가내달라고 신청서 제출했다. 그럼 언제 신청이 된 거로 인정해 줄까? 신청이 언제 있었던 거로 인정해 주느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냐? 효력 발생 시기 두째 줄에 원칙이 뭐래? 무슨 단어? 도달주의.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그러면 이 단어가 중요하죠. 물론 법이 예외로 발신주의를 규정해 놓은 예외적 경우가 있지만 그런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은 원칙은 내가 행정기관에 뭐 문서를 제출해서 행정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뭐가 돼? 내가 신청이 되고 신고가 된 거로 인정해 주자면 도달된 지. 내가 우편으로 보낸다고 쳐봐. 그러면 오늘 보냈는데 도착은 뭐 2, 3일 뒤에 할 수 있잖아. 시차가 있잖아. 내가 보낸 시점에서 신청이 된 거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도달이 된 시점에 신청이 된 거로 인정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야. 물론 법에서 아까 거기 보면 발신주의를 규정해서 그러니까 뭐 9월 30일까지 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뭐야? 9월 30일자 보냈다고 우체국 도장
지켜 있으면 그것도 유효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발신주의라고 표현한 거야. 그런 예외적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행정기관에 도달했을 때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합니다. 응? 도달주의 원칙, 이 키워드. 그 다음에 철회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야, 철회는 뭔가 신청을 했다가, 나 안 할래 하고 다시 물르는 게 철회야. 우리가 무슨 보험 가입 계약을 맺었다가, 보험 가입, 막 누가 찾아와서 보험 가입했어. 그러다가, 후회가 막 심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마 14일 아니면 14일 지나기 전이면 계약 철회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물건 산 것도 그렇고, 그죠? 그 철회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이거는 뭔가 했다가 물르는 거야, 철회는. 보정은 보완하고 수정하는 걸 줄여서 보정이라고 한 거야. 응? 보완. 그럼 보자. 우리가 행정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 술집 영업허가 내주세요 하고 신청. 그러다가 마음 바뀌었어. 나 신청했던 거 다시 어떤 걸로 물를래요. 신청 물를 수 있어. 철회할 수 있어. 응? 또 건축허가 신청 5층 건축허가 내주세요. 신청했다가 돈이 없어 모자랄 것 같아. 3층만 지어야지. 그럼 바꿔. 3층 건축허가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 신청. 근데 그거 언제까지 가능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해? 행정기관이 내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조치 내리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 읽어보면 철회 보정 원칙은 그 법적 효과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는 말인데 그 밑에 법조문을 보면 뭐 할 수 있어? 행정기관이 내 신청에 대해서 처분하기 전까지 이런 말 나오지? 그게 바로 처분하기 전까지가 행정기관이 최종 조치 결정 내리기 전까지야. 응? 그 전까지는 물르고 보완하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응. 그럼 내가 질문해보자. 자, 여러분이 공무원 됐어. 공무원 됐는데 막 일도 힘들고, 응? 또 동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상사도 괴롭히고 짜증나서 못 살겠어. 확 사표 썼어. 사표 제출. 응? 승질 나니까 딱 사표 써서 제출. 그리고 승질 나서 그날 막 술 왕창 먹었어. 근데 다음날 깨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막 심해. 사표 제출했던 거 철회 물릴 수 있다 없다? 사표 한 번 냈다가 물릴 수 있을까 없을까? 물릴 수 있어. 단 언제까지 물릴 수 있을까? 그치? 사표 우리가 보통 사표 수리한다 그러잖아. 그 사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사표 받아들이는 사표 수리 조치가 있기 전까지라면 물릴 수 있어. 근데 사표 수리가 끝났어. 그럼 못 물러. 그치? 그러면 요 자식 봐라. 요놈 미운 놈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법적으로 사표 수리 끝내버리지. 다음날 와도 이미 끝났어. 그렇게 되겠지, 그치? 자, 쟤는 여담이었어. 이따 판결도 나와.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이라는 그 밑에도 항목이 있지. 응? 이건 뭐냐면 내가 행정기관에 뭔가 신청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자기의 진심이 아니라 막 어쩔 수 없어서 강요 협박을 받아가지고 내 진심이 아닌 신청 신고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 막 이건 극단적인 예야. 가족을 인질로 잡고 어떤 이쁜 여자가 있어. 이 스토커가 있는데 이 스토커가 가족을 인질로 잡고 너 나하고 혼인신고, 응? 혼인신고서 제출 안 하면 가족을 해치겠대, 인질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어. 이거는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지. 응?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혼인신고는 그대로 유효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 혼인한 거로 인정이 돼야 될까? 응? 그럼 곤란하겠지. 안 그래요? 응? 응. 여러분 진짜 옛날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스토커가 혼인신고 꼭 둘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 어느 한쪽이 가서 신고하면 돼요. 상대방이 무슨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김해 김씨다 뭐 어디 성과 본 알고 뭐 출생년을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알면 혼인신고에서 다 기재해갖고 갖다 제출해요. 그러면 이게 이미 혼인이 신고가 된 사람들이 혼인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만 보고 혼인신고 처리해요. 이중 결혼은 안 되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 또 혼인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만 본다니까
두 사람 다 불러다 놓고 진짜 둘이 혼인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냥 혼자 가서 해도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나도 모르는 새 나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혼인신고를 해놔. 그대로 유효로 인정해야 되겠어? 말이 안 되겠지? 그럼 다 무효야. 옛날에 막 미스 코리아 막 이게 어떤 남자가 혼인신고하고 그 반대도 있어요. 여자가 따라다니는 남자 혼인신고 해놓는 경우도 있어. 잘 몰래.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내가 뭐 했냐? 자, 내 진심이 아닌 신청 신고를 해야 된 거야. 그러면 그거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개인들 간에도 강요 협박받고 막 억지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했지? 이런 거는 그게 얼마나 이제 아까 우리 그거 개념 완전히 자기가 무슨 정상적인 의사 박탈, 그러니까 아까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상태에서 뭔가 계약이다. 도저히 정할 수 없는 강요 협박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 계약서에. 이런 거는 무효로 칩니다. 민법에서도 개인 간에. 좀 약한 거는 나중에 이거는 협박받아서 사인할 수밖에 없어다. 취소할 수 있는 자유로 인정하고 그래요. 응? 자, 우리 시험에 공부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세요. 자, 2번을 공부하기 전에 그 밑에 민법 조항이 색깔 잎은 거 들어있지? 민법의 제목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비진의니까 뭐야? 자기의 진심의 의사가 아닌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란 말이야. 응? 한자 말이잖아. 아닐 삐자. 진의, 자기 본심, 진의가 아닌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했을 때 어떻게 된대요? 두 가지로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닌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했더라도 원칙은 뭐래요? 그대로 유효야.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거죠? 단 예외. 상대방이 뭘 알고 있어? 내가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응? 그죠? 이건 뭐 여기 딱 들어맞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 드라마 촬영하면서 여배우하고 남자 배우 사이에 응? 당신과 혼인하고 싶다. 청혼. 이거 진심의 의사 표시야? 응? 다 아는 거 아니야. 드라마. 근데 상대방 배우가 너 나한테 청혼했잖냐? 응? 나하고 결혼해야 돼. 말이 안 되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원칙은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떻게 돼? 자, 이것도 이제 좀 약간 예를 들자면 자, 오늘 토요일이네? 오늘 로또 8시 뭐 하면 로또 추첨한다. 그지? 그래서 오늘 로또 샀어. 여러분들 오늘 로또 샀어? 사가지고 어떻게? 친구한테 얘기해. 야, 오늘 로또 한 장 샀는데 뭐야? 내가 이게 당첨되면 1등 당첨 너 반 줄게. 응? 설마 자기도 당첨되리라고 생각 못해. 그 대신에 친구한테 뭐해? 야, 오늘 저 맥주 한 잔, 술 한 잔 사. 친구야, 그래, 좋아. 한 잔 샀어. 응? 근데 1등 50억 당첨됐어. 진짜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여러분이 당첨된다고 생각해봐. 친구한테 술 한 잔 뺏어 먹으려고 당첨되면 50억 1등 당첨되면 반 줄게 했는데 진짜로 술 한 잔 얻어먹고 50억 당첨이 됐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친구 끝나. 이제까지 그 사례들 보면 친구 끝나더라고. 그럼 여러분은 좀 약간 미안한 거 있지? 내가 1등 당첨됐잖아. 그럼 여러분 당첨금 50억 다 받지는 않지. 세금이 세요. 그래서 뭐 한 25%인가 세금 빼고 나머지 줘요. 그러니까 뭐 한 35억 정도 뭐 하여튼 그 정도 받겠지.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친구한테 자기 한 말도 있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1억 정도 떼가지고 친구 준대. 이 친구가 그걸로 만족하네. 그죠? 너 나한테 반 준다고 했잖아. 그래도 술 한잔 사는 내가 그래서 술 사줬잖냐. 너 이거 좀 계약이야. 응? 너 반 내놔. 야, 그게 농담이지. 내가 진짜 그 반 주는 사람이 어딨냐? 응? 너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농담한 거지. 그게 진짜로 믿었냐? 이게 진심 아니었다. 응? 싸운다니. 소송 벌이고 싸운다니까.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반 준다는 거 진심 아니었다. 응?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그냥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다. 내 상대방 믿었대. 나는 그거 진짜라고 믿었어. 그리고 술 산 거야. 너 반 내놔. 어떻게 해야 돼? 반 줘야 돼. 원칙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원칙 뭐야? 내가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대로 유효야. 그대로 효력이 있다지? 원칙대로 반 줘야 돼요. 반 안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진심이 아닌 거짓말 하는 거였다는 거요.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였다는 걸 얘가 다 알고 있었다. 응?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안 줄 수 있어요. 그거 증명하기 쉽지 않겠지. 응?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진심이 아닌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하면 안 돼. 응? 자, 그러면 민법상으로는 개인들 간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개인이 뭐 신청 신고서를 냈는데 자기 진심하고는 다른 신청 신고를 한 거야.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응?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효야. 여기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이 민법 그 끝에 단서 조항은 행정관계는 적용 못한대. 적용 안 된대. 응? 그래서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문장 어떻게 있어? 자, 읽어보면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뭐라고 돼 있다고?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라는 그 규정은, 그 단서 조항은 행정관계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 응? 개인들 사이는 그게 인정될 수 있어도 행정관계에서는 수많은 국민,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개개인 사정 다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응?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유효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 중요한 거야. 응? 동그라미 이번에 두 줄 있잖아. 위에 두 줄. 민법에 정하고 있는 그 무효가 된다고 하는 단서 조항은 사인의 행위에는,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응? 그 부분 중요해. 야, 그러면은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거 나오기도 하는데 뭐 현실에도 있지. 저 예를 들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 있지. 위장 이혼. 그치? 그러니까 진짜로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닌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걸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재밌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자기 와이프를 꼬셔. 그러면 야,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뭐 하는데 이 좀 이렇게 이게 서류상 이혼해 놓는 게 뭔가 좋다. 이게 망하면은 또 막 재산 압류당하고 막 할 텐데 그런 거 안 나가려면 이제 서류상 이혼해 놓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진짜 이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원상복구할 수 있어. 응?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 어수룩한 그 와이프가 그러냐고.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 제출했다. 그러니까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야. 이거는 재판 갈 필요도 없어요. 양쪽이 합의해서 이혼한 건 이혼 신고서만 내면 돼. 그랬는데 이혼 신고서 내놓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 남자가 뭐해? 다른 여자랑 결혼한대. 응?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꼬신 거야. 이제 여자가 알았어. 왜 그랬는지.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뭐야? 근데 그 남자 법적으로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이혼이 된 상태니까. 그치? 딴 여자랑 결혼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원래 이 와이프 구청 가서 우리 이혼 신고는 다 거짓이었어요. 응? 진짜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뭐 서류상만 이렇게 된다 해서 이혼 신고서 낸 거다. 그러면서 이 조항 갖다 들이대. 봐라.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원칙대로 그대로 유효한 거지만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한다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허용될까? 안 된대요. 그대로 그냥 이혼한 걸로 처리된다는 거야. 응? 함부로 이혼 신고서를 위장 이혼한다고 내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이따 또 판례도 하나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효과가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이제 개인이 요건을 갖춰서 아까 출생신고 같은 거 생각해보자. 법이 정한 신고서 양식에다가 기사항 다 제대로 적고 첨부할 서류 제대로 갖춰서 행정위원회에
저 구청에다 출생신고서 딱 내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신고면 다 끝난 거야. 응?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요건 갖춰서 허가내달라고 신청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 검토한 후 허가내주는 요건이 구비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란 얘기야. 신청대로. 근데 우리가 하나 공부할 거는 야,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국민이 찾아와서 자기가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신청서를 일단 접수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기재사항 막 안 쓴 거 많아. 기재사항도 많이 안 쓴 거 있고 첨부해야 될 서류도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허가 안 됩니다. 바로 거부하는 건 안 돼. 바로 거부할 게 아니고 고쳐올 수 있는 사항,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먼저 상대방한테 보완하도록 기회를 줘야 돼. 언제까지 보완해 오세요. 먼저 하고 그래도 보완 안 하면 그때 거부하는 거야. 이거 구비가 안 됐다고 바로 거부? 위법이야. 바로 거부하는 조치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 교재 보면 거기 그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 행정요건적 행위 이렇게 제목단 거 있지? 거기에 기억본 문장 봐. 응? 기억본 읽어보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래?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일단 접수는 받아줘야 된다 이거야. 응? 허가해달라고 신청서 제출하면 허가 신청서는 접수 받아줘야 된대.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막 함부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된대지. 여기서 접수했다고 해서 아직 허가된 거 아니거든. 허가 신청서만 받은 거야. 접수가.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잘 봐. 그러면 신청서를 접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주고 그 다음에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흠이 있대. 구비서류 미비 등.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중요한 거는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응? 바로 거부하는 거 안 된다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보완을 안 해오면 그때 이제 거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공부할 거. 그 정도 하면 돼요. 응? 예. 일단은 그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뭐라고 돼 있어? 박스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자 우리가 사인의 공법이면 이제 우리 개인들이 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어요.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를 쉬운 말로 하면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청한 행위에 문제가 있어. 응? 그런데 내가 개인이 신청하고 신고한 거에 맞춰서 행정기관이 또 후속 조치로 뭐 했어. 그러면 자 아까 같은 경우지. 자 강요 협박을 받아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어. 그럼 행정기관이 다 혼인신고 처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 개인이 신고서 제출한 거에는 문제가 있잖아. 협박받아갖고 강요협박을 제출했는데 그걸 받아 행정기관이 처리를 다 맞춰놨다고. 법적인 처리를 혼인신고 다 처리 맞춰놨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의 혼인신고 이거 처리한 행위의 원인이 된 개인의 혼인신고 행위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 문제 있는 개인의 신고를 받고 행정기관이 그걸 법적으로 처리한 행위 이거 효력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영향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대. 응? 자, 그래서 이거 그럼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먼저 개인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를 했단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되냐? 행정기관이 한 행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응시원서 제출하잖아. 응시원서에 막 거짓말 많이 했어. 요새 예를 들면 대학이 그 자기소개서 뭐 입학원서 낼 때 막 하지도 않은 활동했다 그러고 막 거짓 내가지고 입학 결정.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 개인의 그 신청서에 뭔가 허위가 있다. 그러면 입학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치?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뽑는 거 공고문에도 보면 그 원서 낼 때 뭐 이거 허위 기재하고 그러면 나중에 밝혀지면 합격 결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구 있어요. 공고문 나올 때. 그런 것처럼 개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이 그걸 이제 개인의 신청 신고 받아서 뭔가 결정 내린 조치 효력에 영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누냐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하나. 자, 1번의 중요한 단어가 동기. 그 앞에다 좀 저 추가로 붙이면 단순한 동기. 이 단순한 동기는 다른 말로 하면 중요 요건이 아니란 뜻. 중요 요건 X. 중요한 요건이 아니야. 뭐가?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하는데 먼저 개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요건이 아니야. 개인의 행위가 있든 없든, 개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알아서 뭔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그런 거는 개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도 행정기관의 조치에 효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보는 거야. 응? 그래서 결론은 뭐야?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때는 결론이 뭐야? 둘째 줄,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개인들의 행위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영향 안 준다고. 뭐일 때는 개인들의 행위가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 때는, 응? 반면에 이제 이거하고 대비시키면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돼? 응? 2번은 사인행위가, 즉 개인행위가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의 필요적 전제요건입니다. 여기서 중요 단어는 뭐겠어? 전제요건. 전제요건이 가리키는 말은 뭐야? 중요한 요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하려면 그에 앞서 개인의 행위가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 아까 같은 경우가 아까 혼인신고 이게 처리가 되려면, 그것이 유효하게 되려면, 적법 유효하게 되려면 그에 앞서 진정한 개인들의 혼인신고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 자, 뭐 영업 허가 조치가 나갔는데 허가 조치가 적법하게 유지되려면 그에 앞서 개인의 허가해달라는 신청이 반드시 적법하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게 요건이지. 여러분들이 공무원 적법한 임명 조치가 되려면 그에 앞서 신청한 사람의 뭔가 그 신청이 적법하게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들이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뭐야?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효력에 영향을 줘서 그 행정기관의 조치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될 수 있게 합니다. 응? 그래서 결론적이라면 전제 요건일 때는 두 번째 때 행정기관의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무효로 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만든다. 응? 하는 얘기죠. 응. 네, 그 정도. 네. 그렇게 하고 뒤에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체크해보자. 우선 판례 알아보기 사인의 공법행위 철회 있죠? 그리고 번호 안 달린 건데 뭐 나왔어? 자, 간단히 줄이면 공무원 사직의사 표시 쉽게 얘기하면 사표 제출했어. 물를 수 있대 없대? 철회. 물를 수 있대요 없대요? 응? 물를 수 있대. 철회할 수 있대. 언제까지? 첫째 줄 끝쪽에 의원 면직 처분이라는 용어 나오지? 그게 이제 뭐냐면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신분 상실을 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면직 처분을 쉬운 말로 하면 사표 수리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확인하는 거잖아. 공무원 사표 냈는데 사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물를 수 있지만, 응? 그 다음엔 뒤에 일단 사표 수리가 되고 난 뒤에는 못 물른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끝났다 이거야. 응?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력이라는 그 밑에 또 판례 나오지? 자, 개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요. 위법이 있어. 개인의 행위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행정기관이 아까 뭐 공개했냐면 그걸 했었지. 자기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응? 그거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하면 무효로 될까? 개인 간에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기관에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했다 해서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응? 그러면 그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2번이 일단 키워드로 보세요. 대표적인 게 2번이야. 응?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만 2번을 보세요. 자, 2번을 보니까 재밌어. 여기 여군 나오지. 응? 여군은 뭐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원해서 군 복무 간 거야.
여군 하사관 지원 뭐 이런 거 간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원에서 이제 그 여군 하사관으로 근무하는데 이게 의무 근무 기간이 있어요. 뭐 몇 년. 그 근무 기간 마치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뭐야? 그만둘지. 거기 이제 그만두는 거를 뭐라 그러면 전역이란 말로 쓰죠. 응? 그다음에 아니면 연장 근무할지. 응? 이제 기로에 섰어. 그런데 이 여군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야? 연장 근무할 마음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연장 근무하겠다고 이제 담당 부서에 가서 담당 그 자한테 연장 근무 신청서를 냈어.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게 상부의 지침인데 그 두 가지 서류를 다 내라는 거야. 연장 근무와 신청서와 그만두겠다는 전역 신청서 둘을 다 내래. 상부 지침이 그랬다. 그래서 이 여군은 나는 그런 생각 없는데요. 나는 연장 근무할 생각만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러는 거지. 그냥 일단 형식상 두 개 서류 다 받아놓는 건데 본인의 의사를 제일 우선으로 쳐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러니까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두 개 서류를 다 낸 거야. 그리고 뭐 자기는 연장 근무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정은 뭐로 나왔어? 그만두는 걸로 결정이 나온 거야. 전역 결정이 내려진 거야. 여군이 반발. 그래갖고 자기가 전역 지원서 그만두겠다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건 자기 진심 아니다. 그건 그 담당자가 상부 지침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서류 내라는 거였고 이러니까 그냥 형식상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낸 거지. 내 진심 아니다.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고 그 상대방 그 담당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아까 민법 규정 갖다 들이댄 거야.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은 그대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있잖아. 그 부분을 갖다 드려서 봐. 알고 있잖아요, 담당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만두겠다고 전역 지원서 낸 거는 무효고 그럼 내가 전역 지원서를 낸 적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전역 결정도 무효다. 이러고 행정소송으로 싸운 거야.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 그 민법에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란다는 요 조항은 행정관계는 적용 없는 거다. 그러니까 표시된 그대로 유효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가 나오고 거기다 덧붙이자면 이거는 자기의 의사를 우선으로 해주되 즉 연장 근무해달라는 의사를 그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되 그게 허용 안 될 때는 그만두겠다는 조건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야? 그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로 한다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규정은 뭐야? 행위의 격식화를 특성으로 하는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지? 여기 핵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가장 핵심인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뭐야? 이제 또 4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라고 뒷페이지로 가서 이제 신고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고찰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청하고 신고하고 이런 행위가 이제 사인이 하는 행위의 주종을 이루잖아. 그 중에 신고 행위를 특별히 고찰하는 거야. 이것도 시험의 단골이야.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기 쉬는 시간 가지고 진행을 합시다.